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네, 할리우드 대표적인 액션 배우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작년에 개봉된 시리즈 최종장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 역시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시리즈에서 가장 메인 빌런 역을 맡은 엔티티는 시리즈 최초로 비인간형 빌런으로 AI였는데요. 모든 디지털 기기들을 해킹할 수 있었기에 어느 때보다도 주인공이 상대하기 버거워했었던 캐릭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바로 실제 엔티티와 같은 AI 해커가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엔트로픽이 최근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공개하자 전 세계적으로 보안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국방과 금융 등 보안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분야에선 그야말로 쇼크 상황입니다. 미토스가 엔티티와 같은 전지구적 빌런이 아닌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엔젤이 될 수 있게 모든 분야에서 나서서 점검하고 또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4월 24일 금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4월 24일 금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이명아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명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제 힘차게 AI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어느 때보다 또 힘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신날 때가 사실 주말 넘어가기 전 이제 불금이라고 하죠. 저도 너무 좀 설레고 오늘 방송도 잘 마무리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주말, 또 즐거운 주말을 앞둔 금요일, 또 AI 톡톡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5가지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또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AI가 이제 물류 배차를 한다. 그래서 경로 최적화로 비용과 탄소 동시 절감을 기대한다. 다음으로 이제 오픈 AI에 덕테이프가 베일을 벗었다는 소식. 세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AI를 활용한 검색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다음으로는 이제 LG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소버린 AI 전선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과 LG전자가 월드 IT쇼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AI 제품을 대거 전시했다라는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물류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위해 필요했던 직책, 바로 배차 담당자입니다. 특히 숙련된 배차 담당자는 물류센터의 핵심 인력 중 하나인데요. 이젠 숙련된 배차 담당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이 전면으로 배치돼 직접 배차와 경로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명아 아나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류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또 물류를 전 지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뭐 많은 인력들이 핵심 인력으로 꼽힙니다만은 그래도 이 배차가 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물류 현장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사실 그간 뭐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AI를 활용했을 때 실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었을까요? 현장에서 AI를 활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을 때 AI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질적인 숙제는 바로 배차의 효율성이었는데요. 기존에는 배차 담당자인 사람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이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서 이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교통체증 등 이런 돌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런 문제를 바로 AI가 해결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따라서 이 특수한 작업 환경, 그리고 날씨, 실시간 교통 상황, 요즘에 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또 이걸 정교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최적의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의 숙련도, 사람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일관된 품질로 최고의 배차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현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배차 업무 소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는데요. 투입 차량 대수는 기존 대비 약 15% 감소했고요. 이 차량별 이동 거리 역시 약 18% 감소하는 등 굉장한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AI가 그 관련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도입된 AI 기술은 또 그런 데이터까지 경력이 있는 숙달된 그런 경력자의 데이터까지 좀 포섭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물류센터에 또 도입된 이 기술이 실제 우수 물류 신기술로 지정이 됐다고요? 네, 이 우수 물류 신기술, 이게 무엇이냐? 최근에 이번 기술이 국토교통부에 따라서 우수 물류 신기술 이제 9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밋 모빌리티가 개발한 이번 기술은요,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수물류 신기술 제도는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이 되거나 외국에 이미 있던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량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우수한 기술로 꼽힌다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선별을 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평가 항목은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또 보급 활용성을 평가하는데요. 이 선정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또 있냐면요.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이 홍보 효과를 또 받을 수 있고요. 기술 재발 자금 우선 지원, 또 국토교통 연구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제휴된 위밋 모빌리티가 개발한 이 제약 프로그램에 좀 AI 모델링을 한 그런 배차 시스템에 대해서 또 우수 물류 신기술을 지정을 했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또 국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지원 역시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AI 덕분에 뭐 차량 대수도 줄어들고 이동 거리도 줄어든다면 거기에 따르는 뭐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이 거리, 이동 거리만큼 이제 탄소가 부과된다. 그런 환경적인 평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술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단축은 곧 연료 소비가 또 줄어들고 연간 탄소 배출량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린 물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물류 산업 AI 트렌드가 자동화, 라스트 마일, 또 그린 물류라고 해요. 특히 물류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8%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이런 규제는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또 운송 제도에서 탄소 배출까지 추적해내기 때문에 이 세금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업들은 이 탄소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류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정확히 측정하고 또 보고하고 정확하게 또 과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이 AI에 기반해서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저탄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AI 덕분에 이 탄소 규제 준수와 비용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탄소 규제의 일환으로 또 세금, 과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비용 절감 측면도 있지만 탄소 배출 절감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의 또 항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ESG 경영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AI를 활용하면서 이 ESG에서 환경도 잡을 수 있고 이 기업 측면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혁신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입장은 또 소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어쨌든 비용이 절감된 물품을 접할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 AI 트렌드 중에 라스트 마일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라스트 마일이 물류센터에서 최종 고객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교통량은 굉장히 짧은데 이 인건비와 같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번에 탄소 저감과 함께 이런 라스트 마일을 시행을 한다면 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운송비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작업하던 것들을 이제 AI가 직접 대신하고 대체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 역시 이제 물류 창고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술이 또 우리의 물류 산업 전반으로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소식 전해봤고요. 이제 다음 소식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 이제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도구였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덕테이프인데요. 덕테이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고 합니다. 자, 오픈 AI가 챗GPT 이미지 2.0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도구인 나노 바나나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죠. 이에 오픈 AI에서도 발전된 이미지 도구 새 버전인 챗GPT 이미지 2.0, 일명 덕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오픈 AI의 덕테이프 공개에 시장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관련 내용 이명화 아나운서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테이프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사실 우리가 챗GPT 이미지 도구 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작년이었나요? 뭐 이제 지브라풍의 이미지를 생산해 낸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챗GPT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명화 아나운서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당장 챗GPT로 달려가서 내 그림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고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이미지 모델을 갖고 있는 오픈 AI였는데요. 사실 이게 요즘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에 밀려서 조금은 주춤했습니다. 네, 이런 챗GPT의 오픈 AI 챗GPT의 신규 모델 2.0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 전에도 사실 이 덕테이프라는 이름으로 고퀄리티 작업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기존 이미지 생성 AI의 한계를 벗어 던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잘 뽑아냈는데 이런 배치가 조금 아쉬워서 다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레이아웃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구조가 자연스럽게 또 정리가 되고 이 배너나 카드 뉴스 등 이 다양한 UI 시스템에 맞춰서 비율까지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도 이제 챗GPT 통해서 나 유튜브 표지 좀 만들어줘 했는데 전 같으면은 그냥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파일을 줬을 텐데 네. 이제는 유튜브 그 화면에 맞게 이 16:8 비율로 또 주더라고요. 그런 점들까지 또 고려를 해서 이미지를 네. 제작을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AI로 만들어도 몇 번의 수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전문가가 만든 광고 수준의 시안에 결과물을 내보인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 프롬프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이 챗GPT로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다시 작업해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많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원하는 구상은 뭐 A인데 혼자 막 이상한 외계어를 만들어내고 뭐 맞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말고 다시 만들어줘 했던 경험이 정말 많은데 이제는 이 프롬프트를 해석하는 능력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요청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바로 텍스트 구현 능력입니다. 아까 민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글로 만들어줘 해도 이 한글이 아닌 외계어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 한계를 벗어나서 문장을 정확하게 구현해낸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제 기사를 작성하거나 할 때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뭐 저작권이 걸려 있거나 할 때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미지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기존 좀 챗GP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많이 구현을 해낼 수 있었는데 챗GPT는 아직까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었는데 일단은 덕테이프 공개로 조금 그 점이 해소될 수 있을까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왜 덕테이프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명화 아나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덕테이프인지 알고 계실까요? 이 테이프라고 하니까 뭔가를 좀 붙여주나 하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모델이 공개된 게 우리 오픈 AI에서 만들었어요. 짜잔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AI 성능 평가 플랫폼이라는 LM 아레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개발사를 가린 채 이용자들의 평가를 받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 구글의 나노 바나나 역시 구글 출신임을 숨기고 한번 출시를 해서 깜짝 공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이 어떤 문제든 이 붙여서 해결한다. 이래서 덕테이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사
민재의 제품임을 숨기기 위해서 좀 가림막처럼 그런 약간 코드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사용했던 게 덕테이프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용자들이 붙여준 별명에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이미지 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미나이의 나노바나나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챗GPT가 덕테이프를 이제 출시하면서 나노바나나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노바나나 2를 선보이면서 구글이 업계 최강자 자리를 또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노바나나 역시 이 한국어 같은 복잡한 문자에서는 이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이번 신규 모델은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심지어 힌디어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낸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는 자사 최초의 챗GPT 이미지 사고 기반 모델이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 사용자가 쓴 프롬프트를 내부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한 뒤에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생성형 이미지의 기능은 앞으로 AI 점유율 경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단기간에 유료 가입자 이 수백만 명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나노바나나를 공개하면서 역시 제미나이의 신규 이용자 1,000만 명을 끌어모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처럼 생성형 이미지 기능은 AI 업계의 선도자를 가릴 궁극의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미지, 이 생성형 AI에 있어서 이미지 제작에 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나노바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픈 AI에서 챗GPT 이미지 도구 2.0, 즉 덕테이프를 공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또 그 점유율이 좀 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장 또 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민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미지를 써야 되는데 저작권에 걸려 있거나 할 때 생성형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편리함에 편리함을 더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소비자가 조금 더 이점을 갖고 갈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에서 덕테이프를 공개했고 시장에서는 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뉴스 만나보셨고요. 또 화면을 통해서 다음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 메신저죠. 카카오톡 샵 검색 아마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샵 검색이 이제는 AI로 바뀐다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카나나 검색을 시범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어떤 소식인지 한번 짚어보시죠. 네, 카카오톡을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검색한 내용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샵 검색 많이 쓰셨을 겁니다. 네, 카카오가 10년 넘게 유지한 기존 샵 검색을 대신해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의 AI 서비스인 카나나가 전폭적으로 활용된 모습인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 아나운서, 카카오톡 당연히 사용하시죠? 네, 아무래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카카오톡 매일 사용하는데 가장 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맛집을 검색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보,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외부 브라우저에서 꺼내오기 좀 그럴 때 맞아요. 샵 검색 통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보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명 아나운서도 샵 검색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종종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약속 장소 잡을 때 여기로 와 할 때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데에서 링크를 끌어오기보다는 그냥 샵 검색 이용해서 바로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이 키워드 중심의 샵 검색에서 AI 기반 검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AI 이 카나나를 통해서 대화의 맥락을 고려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랑 민재 씨랑 카톡을 하다가 우리 오늘 북한산 등산 한번 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나나 검색을 호출해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역에서 출발하는 북한산 등산 코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코스 정보, 소요 시간, 이동 방법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한 검색 결과 카드가 나오고요. 또 이걸 바로 채팅창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존에는 검색을 하려면 카톡에서 나가고 인터넷도 켜고 이렇게 복잡하게 앱을 옮겨 다녀야 됐는데 이제는 별도의 앱이나 브라우저로 전환하지 않고도 채팅방 내에서 검색과 공유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 샵 검색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샵 검색을 활용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좀 복합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드문드문 있는 걸 취합해서 저희끼리 정보를 또 선별하고 됐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카나나가 이제 샵 검색을 대체함으로써 좀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AI 도구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또 카나나 이 AI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카카오의 자체적인 AI 서비스다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카나나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뭐 챗GPT랑 뭐 제미나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또 이명 아나운서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카나나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카나나를 좀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 카나나는 2024년에 공개한 자체 AI 서비스입니다. 가장 나다운 AI를 목표로 카카오 네이티브 앤 내추럴 AI의 약자 카나나입니다. 이 대화의 연장성을 위해서 카나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해서 카카오톡 내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만족을 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한다는 게 카카오톡의 앱 기능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또 우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AI가 우리 대화방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좀 안 드시나요?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용자 정보, 이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쌓는 게 AI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채팅방은 정말 말 그대로 좀 오픈된 장소가 아니라 네. 좀 프라이빗한 장소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AI가 활용한다? 약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AI가 확산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민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팅창 내에 정말 수많은 정보와 사진과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AI가 활용을 한다.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톡 측은 이 카나나가 대화 내용을 분석을 하거나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선정된 키워드를 기계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저작권과 개인정보 이슈가 해결된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의 투명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 대화 내용 중에서 랜덤하게 키워드를 선정해서 매칭하는 건 아닐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카나나의 주요 목적인 대화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능은 할지 하는 조금 의구심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카카오 측이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좀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카카오 어느 기업보다도 데이터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기업인데 네. 거꾸로 이거를 또 함부로 활용하게 되면은 또 좀 이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톡 내부 고심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는데요. AI가 발전할수록 이 윤리적인 규제를 조금 더 완벽하게 좀 더 차근차근 갖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뭐 단순히 카카오 측뿐만 아니라 AI 전반적인 좀 고민이잖아요. 개인정보 활용을 어디까지 또 허용을 하고 또 어디까지는 규제를 해야 하느냐.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블라인드된 선별된 정보 말고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특정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블라인드된 정보를 활용한다. 뭐 이런 부분도 고심을 해볼 수 있고 또 거꾸로 뭐 요즘 암호화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좀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또 AI를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역시 좀 내부에서 이러한 또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검색 기능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에서 좀 개편에 나섰다가 아무래도 좀 주목받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카카오가 우리 일상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앞으로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대대적인 이제 개편에 뭐 나선다. 샵 기능을 없애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이제 카나나를 활용한 AI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어떤 뉴스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이제 LG와 엔비디아의 소식입니다. LG와 엔비디아 양사가 소보린 AI 전선을 확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 모델을 공동 개발했다. 뭐 이런 소식 들려왔는데 관련 내용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한번 만나보시죠. 네, LG가 최근 AI 사업에서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LG와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인데요. 양사가 소보린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엑사원과 네모트론 오픈 에코시스템을 결합한 전문 분야 특화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관련 내용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와 엔비디아, 특히 LG가 요즘 좀 AI 분야에 있어서 공격적인 또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근데 LG AI 연구원이 또 엔비디아와 협력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어떤 내용일까요? 네, LG와 엔비디아의 만남, 사실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닌데요. 일단 하나씩 같이 짚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서 국가 단위의 소버린 AI, 즉 주권형 생태 AI를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이 소버린 AI는 각 국가의 자국의 데이터와 언어, 그리고 규제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AI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각 나라 자체의 AI를 확보하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21일이죠. LG AI 연구원 경영진은 이 네모트론 개발자 대회를 위해 찾은 응용연구 총괄 브라이언 카탄자로 부사장과 정소영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 등 이 엔비디아 경영진과 함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AI 모델 개발과 이 협력 그리고 생태계 공동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LG AI 연구원은 자체 AI 모델인 엑사원과 엔비디아의 플랫폼 네모트론과 결합한 산업별 그리고 국가별로 최적화된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LG 엑사원은 국내 최초의 멀티 모달 모델입니다. 최근에 4.5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양사의 협력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엑사원의 3.0부터 전사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왔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의 품질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최신 GPU, 블랙웰, 그리고 AI 개발 플랫폼, 추론 성능 강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면서 모델 학습의 최적화와 추론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일단은 LG가 좀 어떻게 보면은 AI 모델 중심으로 만나는 것 같고, 엔비디아는 이제 AI 플랫폼 중심으로 좀 양사 협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LG 하면은 뭐 요즘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또 엔비디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엔비디아의 GPU 때문인데, 네, 맞습니다. 양사가 결합했을 때 그 시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결합을 했을 때 시너지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수치로도 저희가 확인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AI 지수 보고서에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목할 만한 AI 모델 5개 보유국으로 평가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한 성과인데요. 특히 여기에 5개 중 4개가 무려 이 LG의 엑사원 시리즈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국내 최초의 추론 모델이었던 엑사원 딥, 그리고 의료 특화 AI인 엑사원 패스 2.0, 국내 첫 하이브리드 모델 엑사원 4.0, 그리고 국가대표 AI 모델 K 엑사원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무엇보다도 사실 LG가 이러한 AI 행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AI 행보 이번에도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대표 AI를 선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던 네이버나 네. 좀 카카오에 조금 우위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LG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이 LG 구광모 회장의 실리콘밸리 방문에서 이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팔란티어 대표도 만나고 스칼드 AI 대표도 만나고 이런 AI 가속화를 위한 인사이트에 나눴었죠. 그리고 또 정부 주관의 프로젝트였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최고점인 무려 90.2로 이제 1위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AI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엑사온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고난이도 벤치마크 그리고 사용자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2차에도 같이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독파모에서 뭐 LG, SK, 그다음에 뭐 네이버 등 뭐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1차에서는 탈락한 기업이 의외로 또 네이버 클라우드였고 맞아요. 또 의외로 또 NC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업스테이지와 뭐 SK텔레콤과 더불어서 이제 LG AI 연구원 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티브 테크놀로지스 뭐 이렇게 한 4군데 기업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이렇게 4군데 한 컨소시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LG가 적극적으로 또 이 AI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광모 회장이 LG의 미래 먹거리로 또 ABC를 꼽았잖아요. 네, ABC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네, 저희 뭐 방송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네요. 사실 ABC 어제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LG의 미래 먹거리 AI와 바이오 그다음에 클린테크 이렇게 3가지를 구광모 회장이 또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AI 관련된 행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그와 함께 뭐 바이오와 클린테크도 적극적이지만 아무래도 현재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LG의 AI 행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목할 만한 이미 성과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회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어 가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같이 따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LG가 최근 들어서 AI에 대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엔비디아와의 좀 기술 협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4번째 뉴스 전해드렸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 한번 만나보러 가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오늘까지 이제 월드 IT 쇼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월드 IT 쇼에 삼성과 LG전자가 참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양사는 AI 제품을 대거 전시했다라는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러 출발해 보시죠. 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 월드 IT 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참가해 인공지능 기능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양사는 어떤 제품들을 선보였는지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전자와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엔 가장 대표적인 국가대표 뭐 네, 전자기업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먼저 이 양사가 참가한 2016 월드 IT쇼가 어떤 행사인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CES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월드 IT 쇼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신 ICT 트렌드를 선도하는 월드 IT 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데요. 올해는 무려 460개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서 이 피지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올해 벌써 10회를 맞았어요. 이제 올해의 슬로건은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이 인공지능 현실을 움직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순히 그냥 ICT 전시회인데 사실 올해 들어서 삼성과 LG가 유독 이번 전시에 좀 AI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전시의 핵심 역시 AI가 제품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일상으로 스며드는 그런 확장된 경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기능에 AI가 잠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제품 전체를 연결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과 LG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기업이고 또 이런 가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같이 AI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삼성과 LG 대표적인 가전 브랜드들인데 이 가전 기업들이지만
언젠가부터 약간 양사의 전략이 조금씩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뭐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휴대폰 사업도 철수를 했고 뭐 그렇게 전략이 좀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삼성전자의 약간 이번 전략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뭐 TV, 냉장고 다 있지만 현재는 이 갤럭시 휴대폰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도 이 갤럭시를 중심으로 또 가져왔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AI, 그리고 XR,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전자라는 LG전자는 이제 AI 홈을 중심으로 집 전체를 하나의 AI 공간으로 연결하는 그런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이 삼성은 모바일 기기 부분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성능과 갤럭시 AI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갤럭시 하면 또 카메라가 유명하잖아요. 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로 직접 촬영도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어도 움직이지 않는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 그리고 포토 어시스트 기능으로 동물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위주의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삼성이 또 디스플레이도 참 잘해요. 그래서 전시장 입구에서는 이 안경이 필요가 없는 3D 디스플레이션 스페이셜 사이니지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기술인 3D 플레이트를 적용해서 이 전용 안경이나 이 홀로그램 박스가 없이도 이 3D 공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데요. 여기에 띄워진 AI 펜 큐레이터를 통해서 각 전시구역의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현재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삼성의 AI 서비스들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단체 사진 찍을 때 사실 저희는 가장 잘 찍혔다라고 생각했던 사진인데 구석에 관광객 다른 분께서 나와 계신 경우 네. 굉장히 또 난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갤럭시로 휴대폰 기기 변경을 한 이후에 AI 지우개라고 하나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그분만 이렇게 도려내서 삭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기능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애플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저는 포토샵을 하려면 어플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냥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지워진다는 맞아요. 거예요. 지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지워진 부분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면 좋을지 오. 예상까지 해가지고 또 채워 넣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삼성의 아무래도 AI의 좀 혁신이지 않나, 삼성이 가져가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의 전시 들었는데 LG전자는 그러면 어떤 전시를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LG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홈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집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데요. LG전자의 홈허브, 싱큐온과 사물 인터넷 기기들로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 홈 부스에서는 홈 오피스, 그리고 스마트 주방, 올레드 시어터 등 이 세 가지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통해서 AI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집안의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가전을 항상 깨끗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구독 케어 솔루션, 이 구독 광장, 그리고 AI 가전의 핵심 부품 기술력을 강조한 테크 라운지 등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LG전자는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독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1분기 LG전자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그 핵심 요소로 전문가분들은 이제 뭐 B2B 사업도 꼽지만 무엇보다도 이 구독 사업에 대해서 또 많이들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소비, 요즘 또 소비 트렌드잖아요. LG전자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LG전자 제품과 이 구독 서비스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살펴보니 요즘에는 이 전자 제품들도 구독을 한다고 해요. 특히 고가의 뭐 에어컨, 뭐 이런 TV도 구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LG전자도 이 같은 흐름에 같이 발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번 전시관 중앙에는요, 구독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구독 광장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장고, 에어컨, LG의 가장 히트 상품인 스타일러, 이런 다양한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소모품 교체부터 내부 세척까지 구독을 했기만 했는데 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케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이렇게 간략히 이 전시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삼성과 LG전자가 나아가는 길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합니다. 특히 삼성은 약간 소비자들의 이 직접적인 AI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고 LG전자는 이제 조금 더 AI를 가정 분야에 있어서 가정,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CES에서도 LG가 발표한 가정용 맞아요. 로봇 클로이드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 빨래 개는 맞아요. 로봇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굉장히 같은데요. 귀여웠던 친구. 예,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 LG전자가 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월드 IT쇼 오늘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월드 IT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떤 전시를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5가지 뉴스 모두 살펴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어떤 뉴스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과거 중공업과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나아갔었던 두산그룹입니다. 이런 두산그룹이 일찌감치 로봇과 AI 분야에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AI와 로봇 분야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그룹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기업 포커스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로봇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단순한 로봇 제조사를 넘어서 아예 인공지능, 즉 AI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 하려는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흥미진진한 대전환의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 옆자리 동료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인 거예요. 위험하게 격리된 기계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바로 이 상상이 두산 로보틱스가 꿈꾸는 미래의 핵심, 협동 로봇의 시작점입니다. 흔히 우리가 코봇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로봇인데요. 이름 그대로 인간과 협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전 공장 로봇들처럼 커다란 안전 펜스 안에 갇혀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말 그대로 함께 작업을 돕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그들이 왜 갑자기 북미 시장에 모든 걸 걸고 있는지 그리고 AI를 만나서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들의 최종 목표인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이미 얼마나 강력한 플레이어인지 그 위상을 몇 가지 숫자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미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국내에만 그치지 않아요.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무려 4위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가진 진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거예요. 업계에서 가장 많은 무려 13종에 달하는 협동 로봇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공장의 정밀한 조립부터 우리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일까지 어떤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던 네, 바로 이 모델 쓰시면 됩니다 하고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은 두산 로보틱스. 하지만 이들에게도 큰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거대한 전략 변화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작년에 글로벌 전체 매출은 11.7%가 줄었어요. 좀 부진했죠? 그런데 북미 시장 좀 보세요. 와, 무려 42%가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이죠? 이 엄청난 온도 차이, 회사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정말 과감하고 영리한 한 수를 둡니다.
북미의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 거예요. 이건 그냥 회사 하나를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고객 상담부터 설치,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을 단번에 손에 넣은 겁니다. 이미 그 시장을 꽉 쥐고 있던 유통망이랑 노하우를 통째로 흡수한 말 그대로 북미 시장 공략의 치트키를 얻은 셈이죠. 이 북미 시장 공략은 사실 더 큰 그림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두산의 진짜 목표는요, 이제 로봇팔 같은 하드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전략이 바로 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인데요. 세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첫째,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로봇 하드웨어. 둘째, AI가 알아서 최적의 작업 동선과 순서를 짜주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USB 꽂으면 바로 작동하잖아요. 그것처럼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로봇을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민표 대표의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전략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단순히 로봇팔을 파는 게 아니라 AI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팔겠다. 이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새롭게 선언한 미션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AI 기반 전략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그리고 있는 가장 원대한 미래를 살짝 엿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AI 솔루션도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 이건 더 어마어마한 목표를 위한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개발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 모양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정말로 쓸모있는 실용적인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개의 팔을 동시에 정밀하게 제어하거나 복잡한 환경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절대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또 스스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고난도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그 야심찬 목표를 위한 핵심 기술들인 셈이죠. 자, 이렇게 야심찬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은 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전망을 통해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하니까 적자가 예상돼요. 그런데 2026년을 주목해 주세요. 드디어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매출액이에요. 2027년에는 1억 4,200만 달러,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출액 거의 4배 가까이 뛸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두산의 이 AI 전환 전략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숫자죠. 정리해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의 강자에서 출발해 AI 솔루션 기업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시대를 여는 개척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한 기계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지능적인 파트너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내 AI 기업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AI 증권 리포트는 교보증권의 심택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를 살펴볼 이야기는 기술 부품 회사 심택에 대한 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와, 근데 여기에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예측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테리인데요. 언뜻 보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정답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1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심택에 대해 새롭게 제시한 목표 주가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사라는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확 올렸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새로운 목표 주가가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370%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본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죠. 이 거대한 AI 붐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골드러시 때요. 정작 금을 캐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삽, 천바지 팔던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심택이 바로 지금 AI 시대에 그런 곡괭이와 삽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AI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심택이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정밀한 회로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MSAP 기판이라든가 고성능 메모리 패키지,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차세대 SoC-M 모듈 같은 것들이요. 이거 하나하나가 AI 하드웨어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의 심장 같은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엄청난 숫자들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성장 동력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을 올리기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둘째, 다른 데서는 만들기 힘든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AI 시장이 커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력, 바로 가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AI 칩이다 뭐다 해서 이걸 만들려면 심택 부품이 꼭 필요한데 찾는 곳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이건 곧바로 회사 이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MSP라는 기술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고급 기판 기술인데요. 예전에는 최고급 스마트폰에나 들어갔는데 이제는 AI 때문에 온갖 기기에서 다 이걸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사용처가 확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주가 있습니다. SOMC의 예미라는 건데요. 요즘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거기에 최적화된 차세대 메모리 부품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심택이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이제 막 첫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1300% 이익 성장이라는 거의 마법 같은 숫자로 연결되는지 그 비밀의 열쇠인 레버리지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 효과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매출은 요만큼 1만큼 늘었는데 이익은 지렛대로 들어 올린 것처럼 50, 아니 그 이상으로 뻥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심택처럼 비싸게 팔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커지면서 마진이 좋아질 때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2026년 예상 매출 성장률을 먼저 한번 보시죠. 플러스 30.6%. 와,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성장세거든요. 근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기간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은요, 무려 1308.4%입니다. 네, 1300%가 넘어요. 방금 전에 봤던 매출 성장률이랑 비교해보면 이건 차원이 다른 숫자죠. 바로 이게 레버리지 효과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더 확실하게 오실 겁니다. 매출은 1조 4천억 원대에서 1조 8천억 원대로 약 30% 늘어나는데 그동안 영업이익은 120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13배 넘게 폭증합니다. 핵심은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률이에요. 0.9%. 그러니까 1%도 채 안 되던 이익률이 9.1%로 10배 가까이 점프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는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렸을까요? 왜 심택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밝게 보고 있는 걸까요? 리포트에 담긴 아주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과거 팬데믹 특수 때 수요가 폭발하면서 경험했던 그 강력한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바로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 AI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라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엔진을 달고 고속 성장할 일만 남았다. 이게 바로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AI 붐의 가장 앞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AI가 정말 우리 삶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제2, 제3의 심택처럼 이 거대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숨은 주역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재밌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